안녕하십니까, 김중태입니다. 1950년 6.25 전쟁으로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은 고아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좋게 말해 해외 입양아를 가장 많이 배출한 나라입니다. 6.25 전쟁은 부모 잃은 수많은 전쟁 고아들을 양산하였고, 이들은 당시 국내 시설의 미비로 말미암아 대부분 미군들이나 아니면 홀트 입양재단을 통해 미국인에 입양되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전쟁 고아뿐만 아니라 베트남전에서 발생한 베트남 고아들도 입양했지만은 베트남전에 참가했던 한국군이 베트남 전쟁 고아들을 자신의 양자나 양녀로 입양했다는 소식은 영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국군 내지 한국군 베트남에서 일했던 한국 근로자들은 현지 베트남 여성들과의 접촉으로 생긴 자신들의 자식인, 베트남어로 라이따한이라 그럽니다. 라이따한, 한국계 아버지를 가진 자식이라는 얘기죠. 라이따한을 내몰라라 팽개치고 도망쳐서 현지 언론과 국제 주요 언론으로부터 비웃음과 빈축을 샀던 일이 생생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어느 정도 살게 된 80년대 이후에도 한국인 생모들은 자신이 낳은 아이들을 홀트 재단에 위탁해서 미국을 위시한 서방 선진국에 입양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최근 프랑스에서 보건부 장관을 지낸 한국인 출생 여성 입양아도 화제가 되었지만은,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사건은 필라델피아 필리스의 명투수 출신인 스티브 칼톤의 스토리는 충격 자체입니다. 스티브 칼톤은 유명한 자완투수입니다. 그리고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투수인데, 신체 조건을 말하자면 키가 2m에 아주 미남입니다. 그의 자식 6명 중에 1명만 스티브 칼톤 부부가 낳은 자식이고, 나머지 5명은 전부 입양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5명이 전부 한국인 고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장님 고아가 있었어요. 장님 고아가 있는데, 이 스티브 칼톤이 학교 당국에 말해서 장님이 앞을 못 보니까 장님이 그 손으로 만지는 점자가 있습니다. 그거를 요구해서 점자로 교수의 강의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걸 점자로 옮겨서 결국 그 자식이 박사학위까지 땄습니다. 이게 정말로 참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앞 못 보는 아이가 박사학위 따기까지 스티브 칼톤 부부가 바쳤던 그 부성애와 모성애는 정말 필설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정말로 눈물 많은 한국인들의, 그 한국에 있는 현지 교포들도 스티브 칼톤 이야기를 접하고 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토불이란 말이 있죠. 신체와 그 흙은 둘이 아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한국인은 한국 땅에서 나는 채소나 농작물을 먹는 것이 정상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국인과 농산물에만 관계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한국에서 출생한 아이들은 한국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 땅에서 자라고 한국에서 교육을 받아서 결국 고향인 한국을 위해서 봉사, 헌신하는 것이 신토불이의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우리가 미국인들을 보고 인종차별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미국인이 인종차별합니까? 세계 온갖 유색인종들 다 미국 시민권을 줘서 미국인으로 입양시켰고, 전쟁 고아들마저 동양계 흑인계 할 것 없이 피부 색깔에 관계없이
다 입양을 했고. 근데 왜 미국인들은 이런 짓을 잘 하는데, 옛말에 생하자도 부모요 활하자도 부모란 말이 있습니다. 나를 낳은 자도 부모지만은 나를 길러준 자는 더한 부모다, 이런 말입니다. 나를 길러준 자 부모 아닙니까? 근데 미국인들은 이런 짓을 잘하는데 왜 우리는 이거 못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가 자기 새끼만 찾지, 내 새끼 말이지. 그러니까 자기 자식만 찾지, 무슨 뭐 전쟁 구하다든지 남이 낳은 자식을 입양해서 걔를 후계자로 만들고, 이건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왜 이런가 하면은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구조에 관계 있습니다. 1984년 유명한 동학혁명이 일어났죠. 그로 인해서 갑오경장이 있었습니다. 갑오경장은 뭐냐면 양반 쌍놈 이 신분제도를 철폐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인정하는 양민이 아니라면 천민, 천한 백성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자의 그 얘기, 소위 그 유교가 지배를 했는데, 공자의 얘기를 보면은 적통, 본부인의 몸에서 난 아이를 적통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첩에서 난 아이거나 여자 종에서 난 아이를 얼자라 그러죠. 이걸 윤통이라 그래, 윤통. 응? 적통과 윤통을 가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적통을 좋아하지 본부인의 몸에서 난 아이를 적통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적통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얘기에 보면 공자가 편찬하면 지자 부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자, 격가지 자식은. 그러니까 본부인의 몸에서 난 아이만 적통이지 걔만 효자라는 칭호를 쓸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격가지 자식이란 말입니다. 뭐 첩에서 난 자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남자가 뭐 외도를 해서 낳은 자식은 전부 다 지자입니다. 격가지 자식은 제사를 지낼 수 없다 이겁니다. 아버지 제사날에 격가지 자식은 그 제단에 오르지를 못합니다.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이국노라고 있었습니다. 희문고등 국어 선생을 했는데 유명한 조선의학회 사건의 주범입니다. 1925년. 그런데 그분이 바로 윤통이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의 첩에서 태어난, 그런데 이름 이극노는 이길 극자 노나라 노자입니다. 극노, 노나라를 이긴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자기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죽다 소리 듣고 갔는데 적통 그 자기 형들이 되는 본부인에 사는 아이들이 야 이놈아 너는 인마 지자니까 너는 제사상에 못 올라. 그러고 저놈 저 상을 주는데 개다리 소반에 다리를 빼고 그 음식을 얹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개처럼 이래 엎드려서 핥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국노가 그래도 자기 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예를 다한다고 그냥 마루로 쫓아 올라갔어요. 쫓아 올라가서 자기 아버지 그 삼배 속에 있는 그걸 붙들고 아버지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야 이 새끼들아 너들 잘 처먹고 잘 살아라 그러고 자기 형들 욕을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백산 안희제를 만나서 조선 독립군에 군자금을 옮기는 역할을 했습니다. 마산에서 바로 백두대간을 타고 청산리 전투가 벌어진 봉오동 전투 거기까지 갔어요. 돈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모스크바 대학을 거쳐서 상해 대학을 거쳐서 베를린 대학 한국어 학과를 만든 분이 바로 이국노 선생입니다. 이게 뭐냐, 노나를 이긴다는 거는 공자를 이긴다는 소리예요. 공자를 이긴다. 야 지자 부재 다 같은 자식인데 왜 격가지 자식은 저 아버지 죽은데 제사를 못 지내, 저 아버지 죽은데 울지도 못하고 만들어 놓은 이 엄청난 불합리한 법을 만든 공자를 이긴다. 이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월북을 했습니다. 격조 홍명희하고 같이 월북을 해서 이북에서 무임소 장관까지 했어요. 아직도 해방은 되었지만 양반 쌍놈 따지고 그런 나라보다도 만민평등을 외치는 공산주의 사상에 이 사람이 또 남로당 당원이기도 합니다. 그래 갔는데 이분이 살았더라면은
이대세에서 김정일이도 김일세가 제일 어려워한 인물이 이경로 선생입니다. 이분이 그냥 조선의학회 사건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왔는데 오만 고문을 당하고 이북에서 아깝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런 선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적통이라야 알아주지, 첩의 몸에서 태어났거나 무슨 뭐 외도를 해서 태어난 자식은 자식으로 취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다리 밑에서 주운, 일본하고 한국하고 틀리는 점이 있다면 일본인들은 다리 밑에서 주운 애라도 그 애가 능력이 있으면 자기 후계자로 삼습니다. 근데 한국은 그렇습니까? 다리 밑에서 주운 애한테 재벌 총수가 후계자를 맡긴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잘 되려면은 이 나라의 재벌들, 뭐 삼성이니 현대니 하는 사람들이 다리 밑에서 주운 애, 부모 이런 애를 진짜 자기 자식처럼 입양을 해서 떳떳이 교육을 시켜서 후계자로 만드는 이런 나라가 돼야만 이런 차별성이 없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 고관도 자기가 난 자식만 고집할 게 아니라 요즘 미국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만 미국은 속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출산할 때 되면 LA에 가서 애를 놓는 거예요. 그럼 자동 미국 시민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좌파 정부가 들어서서 이 사람들이 다 미국을 요구하지만 이 사람들 전부 다 자식들은 미국 유학 다 보냈어요. 그리고 전부 다 미국에서 출산한 애들이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불합리한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단군조선 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 늙은 호랍이, 그 다음에 홀러미, 과부, 그 다음에 부모 잃은 고아, 자식 없는 노인, 이걸 환과고독이라고 그래요. 환과고독. 고기 어자 변에 이게 과부 가자입니다. 고자, 외로울 고자, 독, 늙어도 자식이 없는. 환과고독은 뭐냐면 정부에서 이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혜자예요. 그러니까 뭐 지진이 나거나 뭐 해일이 있거나 뭐 이런 말 엄청난 무슨 뭐 전염병이 돌거나 하면은 삼국사기에 보면 그런 사건이 무지하게 나옵니다. 왕께서 이건 내가 정치를 잘못해서 이런 사건이 났나 보다 하고는 이 사람들을 죄수들을 다 방면합니다. 그러고는 환과고독한테 주식을 대접을 해요. 술과 고기와 음식을 대접합니다. 이게 우리의 전통이었어요. 근데 지금 서울에 독거노인이 100만 명이 있어도 정부에서 뭐 독거노인들한테 뭐 해준 거 있습니까? 기껏 해봐야 뭐 한 달에 하루에 뭐 얼마 받는 뭐 임시직 그거 마련해 준 것밖에 없어요. 제가 마포구 합정동에 사는데 저는 그 쓰레기 치우는 폐 마른 늙은 할머니가 그 손수레에다가 폐지 줍는 노인네입니다. 그 손수레에다가 폐지를 잔뜩 주가지고 하루에 많이 벌어봐야 2,000원 법니다. 그 끌고 가는데 하나도 그 젊은 여자들 그 옷 잘 차리면 젊은 여자들 가면서 할머니 수고하십니다 인사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당연히 지가 지 돈 벌기 위해서 일하니까 인사 안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예요. 제가 뉴욕에도 있었습니다. 뉴욕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인물들이 누구냐? 뉴욕 시민들이 바로 새벽 5시 되면은 쓰레기를 치워지는 쓰레기 청소꾼을 제일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보면 항상 인사를 해요. 그리고 God bless you, 신이 축복을 내리시길 바란다고. 왜 우리가 이런 사회 못 됩니까? 그리고 이 부모 이런 아이를 자기 아이로 입원하고. 내가 옛날에 영화 배우 중에 이주일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국회의원도 했죠. 그런데 그분이 금호동 꼭대기에 판잣집에 사는 독립군 출신의 이우재라는 노인을 자기 양아버지로 삼았어요. 자기 아버지는 죽고 없으니까 제가 아버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참 감동적인 스토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늙어서 자식 없는 사람을 자기 양아버지로 삼는다든지 부모 잃은
고아들을 자기 양아들, 양녀로 삼는다든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야 이런 수치스러운 고아 수출, 우리는 고아 수출을 하고 남의 고아는 남은 나라에서 발생하는 고아, 한국인들이 저지른 베트남 라이따이함도 한국인들이 돌보지 않잖아요. 이래 대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평등한 사회,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려 그러면은 차별성은 빈부 격차에 있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피부 색깔에 있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종교적 신념의 차이에 있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인 이상,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잠을 잘 잘 수 있는 권리, 이런 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권리인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왜 부모 잃은 자식이나 부모 없는 자식이나 자식 없는 부모는 왜 인권의 범죄에서 이탈시키는 겁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화 시대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 국가의 선량한 시민이기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계 시민입니다. 그러면은 세계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난민 구호 운동, 아프리카에 내전으로 난민이 된 사람들 많아요. 맨날 광고에 나옵니다. 10,000원만 기부하십시오. 마실 물이 없는 어린아이들 말이죠. 이런 당신의 10,000원이 이 어린아이를 살립니다. 이런 난민 구호 운동이라든지 내전으로 부모를 잃은 고아 입양 운동, 출신, 성분, 피부 색깔, 종교적 배경을 묻지 않는 메리토크라시에 기초한 인재 양성 및 발탁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고아수출 1위 국어 부채와 불명예가 탕감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메리토크라시가 뭐냐면은 실적주의입니다. 예를 들면 비누회사 영업부장의 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사람의 외모라든지 그 사람의 출신 학교, 그 사람의 종교적 배경,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비누를 몇 장 팔았느냐, 1년에 비누를 몇 배 팔고 수익률을 얼마 올리느냐가 그 사람의 인간을 평가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그게 바로 실적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주의에 기초를 해야지 뭐 너 아버지 누구냐, 너 집 가정배경이 어떠냐, 그거 보고 무슨 저건 누구 집 자식이니까 채용을 하고 누구 집 자식 아닌 거는 그냥 채용을 안 하고, 이거는 실적주의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뿐만 아니라 세계 선량한 시민으로서 세계 시민들이 다 하는 이런 난민 고아 사업, 그리고 국내에서 생산된 고아가 외국으로 나가지 않고 국내 부모들에 의해서 입양되기를 바랍니다. 이래야 인정이 많은 사회, 이래야 스스로 국민들이 복지에 참여하는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꿈꿀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